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이 경기는 양팀 간의 전력 격차가 뚜렷하다. 아르메니아는 홈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과 박스 근처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포르투갈은 콘세 이상의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호날두가 문전에서 기회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전개까지 더해지면 아르메니아 수비가 버틸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많지 않다. 결국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마무리 집중력에서 앞서는 포르투갈이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홈에서 수비 의지를 보이겠지만 전력 차이와 측면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 포르투갈은 콘세 이상의 돌파와 호날두의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옵션과 세트피스 전개까지 더해지면 결국 포르투갈의 승리가 가장 유력한 그림이다. 이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에서 이미 차이가 크다. 잉글랜드는 갤러거의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안도라 수비 블록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케인이 이를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공격 루트를 반복할 것이다. 사카의 폭발적인 돌파까지 더해진다면 안도라는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조차 갖기 어렵다. 반면 안도라는 전형적인 4-4-2 블록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경기 흐름은 잉글랜드가 압도적으로 주도하며 안도라의 수비는 전후반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는 갤러거의 전술적 침투와 케인의 결정력, 사카의 폭발적인 돌파까지 더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안도라는 수비 블록을 형성해 버티려 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막기엔 전술적 대응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가 공격 디테일과 압박 강도를 앞세워 무난하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에서 큰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산마리노는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있으며 박산에서 단순 실수로 실점 위기를 자초한다. 반면 보스니아는 카피케오니의 침투 움직임과 라자리의 측면 돌파, 자노니의 전개가 맞물리며 공격 패턴이 다채롭다. 특히 산마리노가 압박을 이어가지 못하는 순간 보스니아는 손쉽게 전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열세에 놓이는 산마리노는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보스니아가 실리적인 운영과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구도다. 산마리노는 국제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 수비 조직력 붕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스니아는 카피키오니를 축으로 한 다양한 침투 패턴으로 공격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경기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보스니아가 전술적 상성과 흐름에서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오스트리아는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가 중심을 잡으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다. 볼 점유율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슈팅 기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 흐름 전체를 지배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반면 키프러스는 두 명의 중원 자원으로는 상대 압박을 버티기 어렵고 라인이 내려앉을수록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결국 경기 전체를 두고 보면 오스트리아가 볼 점유율과 전술적 균형에서 한 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오스트리아는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키프러스는 두 줄 수비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전개와 빌드업에서 열세를 보이며 결국 몰릴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안정된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체력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 아일랜드는 홈 어드밴티지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반면 헝가리는 동유럽에서 서유럽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해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 저하와 간격 관리 문제가 드러나며 수비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체력과 심리적 안정감에서 우위를 보이는 아일랜드가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는 홈에서 끈끈한 수비와 전방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 헝가리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전술적 기동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후반에 뚜렷한 체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기는 체력 격차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아일랜드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적 간격 관리가 핵심 포인트다. 대한민국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이선 공격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버홀터가 이 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며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수차례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결국 공간을 지배하고 그 틈을 날카롭게 활용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으며 이 매치업에서는 미국 쪽이 우위다. 미국은 벌어진 간격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버홀터와 틸만의 연계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노리겠지만 근본적인 전술적 불안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이 경기는 간격 관리 실패를 노린 미국이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일본의 중원 무브먼트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쿠보와 가마다가 동시에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멕시코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흔들고 마치노가 최종 마무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멕시코는 공격에서는 무게감을 보여줄 수 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측면 돌파와 침투 패턴을 막기에는 기동력과 간격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일본은 중원 지배와 빠른 침투를 통해 멕시코의 수비를 흔들며 다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본의 템포 있는 패스 전환은 멕시코 수비를 좌우로 흔들며 체력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다. 멕시코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쿠보의 개인 기술과 마치노의 문전 장악력은 언제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결국 일본은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멕시코를 압도하며 경기 흐름을 끝까지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쿠보와 가마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바탕으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멕시코는 최종 수비 라인의 기동력과 간격 관리 부족으로 상대 패턴을 차단하기 힘들다. 마치노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공격 루트는 단순하지만 확실하며 일본이 이를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조지아의 스피드와 불가리아 수비 라인의 기동력 부족이 맞부딪히는 구도다. 조지아는 굴리아슈빌리의 폭발적인 침투를 중심으로 상대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으며 퀼리탈리아의 연계 플레이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불가리아는 니콜로프와 크라이프가 수비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순간 스피드가 떨어지는 센터백 조합은 조지아 공격진을 제어하기 어렵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침투 위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지아가 주도권을 쥘 확률이 크다. 결국 경기의 키는 속도 차이이며 이는 곧 조지아 쪽으로 흐름을 이끌 것이다. 이 경기는 수비 기동력과 스피드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조지아는 굴리아슈빌리를 중심으로 한 뒷공간 침투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불가리아는 중앙 수비 라인의 순간 대응력이 떨어져 장시간 버티기 힘들다. 결국 조지아가 홈에서 빠른 공격 전환과 속도 싸움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